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뇌동매매에 대해서 과연 고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미리 이제 종목을 선별을 하죠.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가 등등 재무제표도 보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 단타하는 종목은 그날 거래량이 많은가, 그리고 주도주인가,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가, 매도 매수가 활발한가 등등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9시에 시작을 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시점을 놓치면은 그날 결국 생각했던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미리 전날 움직일 주식들을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대부분 이제 시일가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켜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갭 상승 시켜갖고 장 끝나는 시간까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등하지 않고 밀리니까 팔기 바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피해 보자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종목들 배제하고 이제 선별해서 약간 눌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단타에서 보면은 눌림목 매수와 추격 매수가 있죠. 추격 매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지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매도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동시 호가에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을 경우에 그때 따라붙는 것을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하고 시장가 매수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눌림목 매수 같은 경우는 장이 좋을 때 약간 눌렸다가 올려주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차트를 보고 지지선이 어느 정도 이제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런 식으로 선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저항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저항이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선에 대기했다가 거기에 주문을 넣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방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뇌동매매 중독자 원칙 없는 매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손해를 보면 그날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 주식의 흐름을 좀 알아. 어제 오전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9시 이후 한 10시쯤에 이제 내려가다가 아니면 계속 가로로 횡보하다가 11시쯤에 급등을 했다. 이런 예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도 그때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요즘에는 단태님의 방식에 첨단 정찰병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그것이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죠. 못 따라잡죠. 그러나 약간 내려왔다가 시가를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종목을 이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생각지 않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때 이제 손절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라인에 물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매도를 치면 되는데 그것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손절을 한 1.2%, 1.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그 틱수가 달라지지만은 한 4틱 정도 하락할 경우에 매도하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막 7틱까지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급하게 떨어지니까 뭐 10틱 정도의 매도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고수분들은 보면은 그렇게 뭐 흔들기라고 그러나요? 개미 털기 식의 매도가 이제 나왔는지 생각하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버티고 기다려서 다시 반등을 하나 안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측이죠. 그것도 딱 들어맞으면은 손실이 없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 맞는 종목이라고 하죠. 거래 패턴이 나오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뭐 블로그다, 사이트다, 뭐 투자 무슨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침에 단타 종목을 골라서 뭐 예정가를 얼마 선에서 사고 얼마 정도에 오르면은 팔고 이익을 실천하고 안 그러면은 손절가는 얼마로 정한다. 뭐 이런 예측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종목에 그런 세력들이 만약에 붙으면은 뭐 예상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려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단타 세력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큰 수익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2, 3% 올라가면은 충분히 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흔들어서 깨버립니다. 매매 패턴이 깨져버리면은 누구든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그냥 패댕이라고 그러죠. 패댕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생깁니다. 저는 내동매매 중독자들이 안 하는 것을 이제 짚어본다 그러면은 캔들을 확인을 안 해요. 저도 뭐 캔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훑어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호가창,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가 아니면은 매수 세력이 강한가를 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서 요 근래 이제 접근하는 것이 체결 강도.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되면은 그날 하루 종일 100 이상만 지지해 준다면 그 종목은 괜찮죠. 물론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뭐 200, 300도 합니다. 그 체결 강도가 중요한 거는 3, 40에서 머물러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사실 그날은 그래서 체결 강도를 꼭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접근하기 전에 내가 과연 매도 만약에 아닐 경우에 손절할 수 있는 구간에 매수 세력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뭐 그 밑에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면은 한 뭐
7, 8%도 그냥 순간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많이 버텨주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시면은, 요즘에 보면은 적은 돈 가지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 위주로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큰 폭으로 하락을 안 해요. 올라가는 것도 뭐 1, 2%, 3%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1%, 2%. 그러니까 오히려 큰 이익도 없겠지만은 큰 손해도 안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적은 돈 가지고 신용까지 써가면서 큰 세력들 움직이는데 따라붙어갖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 캔들을 확인하고 과창을 보고 체결강도 보고 손절 라인을 정한 다음에 베팅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사항으로는 뇌동매매 중독자 원칙 없는 매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원칙이 없죠. 그죠? 잠깐만, 이 주식은 위에, 그러니까 전 고점을 깨는 지점을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지붕이 없는 종목을 들어가서 공략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느 선에서 매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정하고 이제 대부분 분할 매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주식은 상한가를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1%도 못 되는 가격에 그냥 매도하고 나오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런 매매가 낮을수록 수수료하고 세금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수익보다 돈 수익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화하고 내가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5%, 7%, 8%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매도하는 시점이 매수는 잘 합니다. 매수는 잘 공략을 하는데 매도를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을 때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멈추잖아요.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싸움이 좀 붙습니다. 그럼 거기서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매수 세력이 강해서 치고 올라가 버리죠. 그럼 저는 좀 더 있어서 팔 걸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큰 손실이 없지만은 큰 수익이 없어요. 그만큼 수익이 커져야 손실 부분에 대해서 메꾸고 이렇게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데 항상 보면은 그냥 적은 돈에 만족을 합니다. 1억 8천만 원 매수해서 14만 원, 17만 원 이 정도 수익을 봤다라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다른 분들 보면은 3, 4천만 원 투자해서 3, 4천만 원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해서도 수익을 20,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노하우나 방법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요 근래 들어서 주식 유튜브의 방송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 검색기도 만드는 방법도 배웠고, 캔들 보는 방법도 배웠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공격적인 매수 이런 거를 좀 많이 뜻하지 않게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그만큼 손실 본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미리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손해 본 것은 일단 제쳐두고 최대한 수익을 늘려나가는 방식의 거래요. 주식은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하지가 않죠. 근데 투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불안합니다. 내가 사자마자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올라야 맞는 거죠. 내가 산 순간부터 창원님이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수하는 시점에 잘 들어가서 절대 자기가 매수한 가격을 이탈을 하면은 산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 말이 정답이죠. 따지고 보면은 주식은 사는 순간에 오르지 않으면은 잘못 들어간 겁니다. 빠질 것 같으면은 빠지는 시점에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먼저 잘못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거죠. 주식은 장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스윙이든 사는 순간에 내가 사서 10원이라도 올라서 끝나면은 그건 잘한 것이죠. 근데 사서 30원이 만약에 1,000원에 샀는데 30원이 빠졌다 그러면 잘못 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위로 단돈 5원이라도 올라간 주식은 괜찮지만은 떨어진 주식은 생각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방송은 뇌동매매 중독자들이 원칙 없는 매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니야, 너희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고쳐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 주식은 하면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되돌려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